이거 본 적이 있습니까? 의무실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장비입니다. 인퓨전 펌프입니다. 네.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땐 본 적이 있지만 청와대에서 본 적이 청와대에선 있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구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게 프로포폴입니다. 프로포폴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청와대 내에서는 구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따라서 조희옥 대위는 프로포폴을 단 한 차례도 주사를 놓은 적이 없다. 네, 맞습니까? 청와대에서 놓은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프로포폴 처음 봅니까? 아닙니다. 중환자실에서 근무할 때 본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까? 청와대에선 없습니다. 대통령이 불면 정세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료 진료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수면제 주사한 적이 있겠네요? 수면제 주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불면적은 이때 수면제 주사는 놓은 적이 없고 약은 드린 적이 있습니까? 수면제 주사를 의무실에서 구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약은 준 적이 있나요? 수면제 약? 그것도 개인적인 의료 정보라 말씀드리기 준 어려울 것 적 있는 걸로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네, 그렇습니다. 탄툼가글입니다. 네, 대통령께 드린 적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자주 드렸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드렸던 것 어떤 용, 같습니다. 용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처방이 있으면 전달드렸습니다. 네, 안민수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장재원 의원. 장재원입니다. 수석답게 맞짱을 뜰 걸로 기대를 했습니다. 아버님 경기도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하셨죠? 예. 아버님의 명예를 걸고 답변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을 존경하십니까? 예. 제가 모신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십니까? 김영하 민정수석께서 갑자기 급성 그런 병으로 해서 돌아가셨는데, 급성 간암. 예. 돌아가시기 전에 한 일주일여 전에 저랑 느낌만 또 얘기하세요. 통화한 적도 있습니다. 통화. 근데 참 통화가 아니라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신 때 위로 격려에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걸 듣고 정말 매우 안타깝고 놀랐습니다. 일말의 책임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저와 김영환 수석은 아주 잘 가깝게 지냈습니다. 자, 알자회에 대해서 아시죠? 예, 알자회. 예, 들어봤습니다. 육사 34기에서 43기까지 알자회가 살아났다. 알자회가 세력화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우병우와 안봉근이 다 봐주고 있다. 인정하기 어려우시죠? 그런 건 아닙니다. 조현천 기무사령관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군 인사에서 권모대령, 신모대령에 대해서 조현천 기무사령관에게 오다를 내리셔가지고 육군참모총장 장준규 씨에게 이 사람들 장성으로 진급하도록 그런 오다 내리신 적 있죠? 무슨 장성 진급 같은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통상적인 얘기, 업무상 얘기는 해도 군 인사를 누구를 승진을 시켜달라고 제가 오늘 얘기하고 드리는 그런 건 말씀은 질문하는 거는 세 개의 라인에서 검증된 얘기입니다. 하나는 청와대, 하나는 국정원, 하나는 국방부 전 현직 관계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권모대령은 이름 아실 겁니다. 아시죠? 모릅니다. 권모 대령이 누굴 말씀하시는 뇌종양으로 전역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신체 검사를 통해서 2주 전 합격 통보를 받고 장성으로 진급했습니다. 신모대령은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깜짝 놀랄 만한 대한민국의 일종의 정치의 행정의 우두머리 격인 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매우 가깝습니다. 이 사람도 장성으로 진급해달라고 내렸는데 장성 진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야단을 쳤습니다.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육참총장이 얘기했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이 사과 전화까지 조현천 기무사령관에게 했다는 것이 제보의 내용입니다. 인정하기 어려우시죠?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오후 내내 할 겁니다. 예. 알자회가 살아났다. 본인이 인사검증을 통해서 추명호 국장과 국정원에 그리고 조현천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군내 인사정보를 받으면서 군 인사에 개입해서 이모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조현천 기무사령관, 장경석, 조종설, 장경수 등의 알자회를 전면적으로 배치했다라는 이 증언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려우시죠?
예, 저는 뭐 그렇게 한 적. 아까 특별감찰반장을 한 건 인정했습니다. 민정비서관으로. 김종민 변호사 아십니까? 예, 잘 아시죠? 차은택의 변호인입니다. 김종민 변호사가 11월 27일 날 공개 기자회견을 합니다. 물론 다음 날 말을 바꿨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간 거죠.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비서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김장자, 장모라고 합니다. 장모시죠. 최순실, 차은택, 고영태 등이 골프를 쳤다. 인정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김종민 변호사가 없는 얘기를 듣고서 차은택을 대신해서 할 사람입니까? 그 얘기는 김정민 변호사는 차은택 씨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차은택 씨의 얘기를 전달을 한 걸로 알고요. 저는 차은택 씨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우리 장모님밖에 없습니다. 장모님한테 아니라고 그럽니까? 예. 그럼 장모님 대신 부인이신 이모십니까? 그 골프장에, 그 골프 회동에. 아닙니다. 저희 집사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추명은 알짜의 출신입니다. 육사 41기 중2 때 국정원으로 갑니다. 알고 계시죠? 뭐 추명호는 압니다. 예. 국장은 아는데 국정원은 활동국 8국입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정보 수집 네. 부서입니다. 원래는 6국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지난번 청문회에서는 6국에서 8국으로 전부된 줄 알았더니 6국과 8국은 같은 부서입니다. 예. 맞죠? 2014년 8월에 이 추국장은 이 6국 8국의 최대 정보 수집 부서에 승진합니다. 알고 계시죠? 본인이 민정비서관이었습니다. 예. 그때 승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 일지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입니다. 우병우 팀에 홍성담 하백, 박창신 신부, 갓도 지국장 등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찰과 국정원이 정보 수집팀을 만들어서 처단하고 응징하라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맞지요? 우병우 팀이라고 뭐 전에 청문회도 해서 나 봤는데 저는 뭐 민정비서관이었지 우병우 팀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특감반입니다. 특감반. 예? 특감반. 특감반은 별도입니까? 특감반은 공식 조직이죠. 공식 직제에 있는 겁니다. 예. 그랬으니까 이렇게 별도 조직으로 팀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경찰과 국정원, 추명호 국장. 그런 적 추명호 국장으로부터 정보 보고 받았죠. 받으셨죠? 추명호 국장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국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럼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다면 그 정보는 추명호 8국장이 수집 분석한 그런 정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해경 서버 압색을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변찬우, 이두식 이런 사람들이 지금 거짓 증언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분들이 뭔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어요. 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압색을 방해했느냐, 직권남용으로 방해했느냐, 바로 여기에 청와대와 BH의 위기상황실 반장과 해경상황실장 간에 움직일래 움직일 수 없는 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10시 30분에 특공대 투입하라는 건 거짓, 해경청장에게 지시했다는 건 거짓. 그러한 정황들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보는. 그래서 우병우 님께서 여기에 대한 압수수색을 결단코 막았던 겁니다. 민감한 사안. 대통령은 결코 해경청장 김석균에게 특공대를 투입해서 아이들 구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자, 우병우 정인. 예. 대통령께서 세월호 당일날 안 들려요. 세월호 당일날 특공대 투입해서 세월호 아이들 구조하라는 해양경찰의 지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청장한테. 부분은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알지를 못합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에는 저는 뭐 청와대 들어가기 전이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알지 못합니다. 예, 박봉기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그리고 압수수색 제가 방해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의원님. 다음은 이혜훈 의원 신문을. 우병우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측근 비리를 파악하고 대통령의 측근입니다. 비리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거 민정수석의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업무입니다.
업무이죠. 예. 그런데 어떻게 증인은 아까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증인 본인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도 최순실 사건을 조사한 적도 없고 대통령께 보고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질문이 사실입니까? 예. 그렇다면 증인은 증인의 말을 믿는다 하더라도 명백히 범죄를 한 겁니다. 뭐냐, 민정수석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 4월서부터 이 최순실 사건은 시끄러웠기 때문에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도 모 씨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걸 조사하자. 라고 얘기한 걸로 저희들이 제보를 받고 있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8월 달부터 7월 달 말부터는 온 언론이 모든 대한민국이 다 최순실로 시끄럽습니다. 최순실 말고는 아무것도 지금 얘기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이 최순실 비리를 캐내겠다, 파헤치겠다. 그래서 최순실 차은택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새누리당 친박 의원 몇 명이 그걸 몸을 던져서 막아가지고 국회가 마비가 되고 온 나라가 이 나라를인데 어떻게 민정수석이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 파악도 안 해보고 사건을 조사도 안 하고 대통령께 보고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민정수석으로서는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형법 122조 위반이에요. 형법 122조 검사 출신이시니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죠? 조문까지는 모르는데 말씀해 주시면. 민정수석의 직무를 안 한 겁니다. 직무유기 이거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입니다. 122조 위반으로 이 본인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거는 특감에도 넘기고 고발 조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저 말씀이 위증이 아니라면 위증으로 처벌받거나 아니면 122조 직무유기를 처벌받으십니다. 그다음에 지금 계속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계시는데 최순실 사건의 대응 문건 10월 17일 전후에 만들었던 문건 이건 민정수석실의 문건이 거의 확실합니다. 검찰도 그렇게 보고 있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지시로 만들었죠? 대응 문건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건지. 뭔 말씀이냐면 10월 17일 날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 JTBC가 이성한 사무총장, 재단의 사무총장이 재단의 회장은 최순실 씨다. 라는 폭로를 하고 나자마자 뭘 만드셨냐면 여기에 여러 가지 나옵니다. 지시사항에 대해 검토해보니 아니 민정수석실에서 문건을 만들면서 지시사항에 대해서 검토해보니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보니 이건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대상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적 문제가 없으니 전면 부인하라. 아니 전면 부인하라. 예를 들면 진짜 이게 문제가 안 되고 관련이 없으면 두 재단이 아무 관련이 없다고 지금 전면 부인하라라고 여기에 대응 문건에 나와 있어요. 진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과 대통령과 아무 관련이 없으면 전면 부인하라는 지시를 왜 내립니까? 이거는 관련이 있으니까 전면 부인하라는 위증교사, 은폐, 사실 은폐, 조작을 하신 거죠. 수사 대비 문건 지금 말씀하시는 뭐 부인해라 뭐 이런 거는 저희가 만든 적이 없습니다. 만든 적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게 민정수석실에서 나온 문건을 민정수석이 만든 적이 없다고 하시면 최소한 몰랐다 치더라도 민정수석실에서 나온 잠깐만요. 거는 증인은 아닌 걸로 알고 증인은 있습니다. 질문할 때 대답하십시오. 예. 민정수석실에서 만든 문건을 증인이 모른다고 하면 이것도 사실 형법 122조 위반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민정수석실이라고밖에 볼 수 없냐면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대통령의 일정을 챙기고 대통령의 그림자처럼 수행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되는 정호성 부속비서관의 핸드폰에서 사진 찍은 형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대통령께 보고한 이후 보고가 완료됐다는 거죠. 대통령께 보고되는 문건을 민정수석실에서 모르고 있습니까? 그것도 이거 굉장히 중대한 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문건입니다. 거기 보면 증거를 은폐하라는 각종 세세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문제는 대통령이 이 문건대로 바로 며칠 후에 그대로 실행하셨다는 게 더 이 문건이 사실상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됐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석 비서관 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전달해야 된다. 전면 부인하는 취지로 입장을 전달해야 된다. 그리고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했던 새누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문건이 지시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바로 불과 이틀 뒤인 10월 20일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재단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문건에서 건의한 그대로 워딩을 하시면서 발언을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대통령께 보고가 안 됐다고 얘기하십니까? 제1수석 비서관, 부속 비서관이 그걸 사진 형태로 찍어서 핸드폰에 갖고 있다가 지금 검찰에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은 통화 내역,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녹음 파일, 휴대전화의 모든 자료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지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삭제하라고. 이게 바로 증거인멸을 지시 교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병우 정의원 여기 와서 무조건 모른다고 얘기해서 국회에서 위정 혐의로 처벌받는 것은 다른 모든 범죄 사실이 인정됐을 때 받는 처벌보다 약하다.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비교해서 계산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 앞에 위증한 거는 제일 엄중한 죄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문건 10월 22일에 작성된 문건. 이거는 최순실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던 당시입니다. 그런데 바로 전날 검찰에 소환돼서 진술을 하고 온 핵심 참고인들의 진술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검찰도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거 하나까지 모두 다 실시간으로 수사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고 그 수사 상황에 따라서 청와대가 어떻게 하라는 대응 문건이며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또는 직무유기뿐만이 아니라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23조 형법 123조 위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몰랐다고 또 답하실 겁니까? 아니 그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문건은 저희가 정말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작성한 적이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되고 있다든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특별감찰반에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게 문건이 확보가 됐습니다. 아닙니다. 검찰이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해가지고 나온 문건인데 그걸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적이 없다. 나는 모른다. 정호성 비서관 핸드폰에서 그거는 첫 나왔다고 번째 문건이고요. 예. 두 번째 문건이요. 첫 번째 문건은 정호석 부속비서관의 사진 파일 형태로 핸드폰에서 저장돼 있던 게 나왔고 두 번째 문건 10월 22일에 작성된 이 수사 상황까지 실시간으로 보고 받으시면서 세세히 대응 사항을 지시하고 있는 이 문건. 이거는 이 두 가지 문건을 저희가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작성한 적 없습니다. 아니 뭐 이게 제 말이 거짓말이면 뭐 어떤 식으로도 처벌받아 좋습니다만은 이거 만든 적이 없습니다. 예? 무슨 예, 이혜훈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 우병우 정인 형법 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예. 또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범죄. 예. 그러니까 최순실을 몰랐다고 해서 범죄 사실이 전부 소멸되고 없다는 게 아니다는 걸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예. 자, 우리 위원님들 여기까지 의사진행 발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우병우 증인 그동안 증인들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은 행위를 하고 있어요. 누가 저런 배려와 특혜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왜 메모를 합니까? 위원장님, 예. 저 메모 못하게 하십시오. 자, 안민석 의원, 메모는 신문 조사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정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의치 마시고 메모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 이상으로 오전 신문을 마치고 원활한 오후 신문 준비와 또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 신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